약을 한 2, 3개월만 드셔도 확실히 반응이 보여요. 근데 그 증상이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은 오래되신 만큼 낫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 의료진들을 믿고 조금 따라와 주셔야 돼요. 먹는 게 좀 나아지고 잠드는 게 좀 나아지고 그런 변화가 아주 기본적인 변화지만 그게 시작이잖아요. 그죠?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오늘 게스트 한 명 모셨습니다. 이효진 원장님입니다. 사실상 요즘은 저보다 진료를 더 많이 보고 있고 환자와의 접촉면이 더 넓기 때문에 진료실의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저보다 요즘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머리 크기가 참 작으시네요. 놀랍습니다. 원장님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참 잘했다고 들었어요. 네, 조금 했습니다. 조금 했습니다. 수치로 말하면 10등 안에는 늘 들긴 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조금 체력이라던가 이런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성적이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많이 뭔가 아픈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거나 하면은 검사했을 땐 다 정상이니까 부모님도 의아해하고 그 다음에 또 부모님도 힘들어하시고 저도 원인을 알아야 뭔가 치료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의학을 접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이 원인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스스로 치료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의대나 아니면 다른 뭐 변호사가 됐거나 그런 부분이었으면 이런 부분의 한계를 직접 체험하거나 아니면 그 경험을 좀 이뤄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허약했던 그 이유 때문에 한의대를 선택하는데 작용을 했어요? 아니면 저는 사실은 인문계 출신이라서 변호사나 아니면 행정고시나 이런 부분으로 진학을 하고 싶었는데 어머니께서 너의 스스로 건강이라던가 체력들을 너가 조금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어머니의 권유로 한의대에 진학하긴 했습니다. 저는 특히 소화도 평소에 잘 안 됐고 불면증도 늘 있었고 그 다음에 체력도 좀 늘 떨어져서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어서 늘 좀 누워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했었던 학생이었거든요. 그랬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제 시험 기간 때 장염이 자주 걸려서 이제 시험 치다가도 이제 중간에 배에서 소리가 나니까 오히려 주변 학생들이 너무 신경이 쓰여서 문제에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실수로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사실 많이 속상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 때는 생리통도 좀 심해서 생리하는 기간이 좀 되게 견디기 힘들었고 생리가 끝나고 나면은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서 생리통대로 힘들고 그 다음에 뒤에는 생리 이후에 어지러워서 힘들고 그래서 일상생활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본인의 실력만큼 발휘를 못하니까 좀 속상했겠죠, 그죠? 그런 부분 많았죠. 맞아요. 저도 환자들 보면 특히 공부 잘하는 여학생들이 이게 우리가 듣기에는 뭐 저 정도 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써, 배 소리 좀 난다고 뭐 어때?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치료를 받으러 오는 학생들, 환자들 같은 경우에 그게 굉장한 스트레스고 그 문제로 인해서 추가적인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환자들 스타일이랑 굉장히 비슷한 어려운 시기를 겪었네요. 저도 그렇고 우리 효진 원장님도 한번 아파봤기 때문에 그게 어떤 고통인지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게 달라요. 자기가 좀 약하고 취약점이 있는 원장들이 더 잘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장님은 한의사가 돼서 네. 이제 몸이 확실히 좋아졌나요? 네, 좋아졌습니다. 이제 한의학 공부를 접하면서 내 문제점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좀 치료하는 과정을 저 스스로 좀 하긴 했었거든요. 밖에서 2시간 정도 외출하게 되면 막 뒤에서 식은땀이 막 났었거든요. 얼굴 안색이 바뀌면 이제 친한 친구들은 너 이제 좀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약속이 종료되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약속이 언제 끝나는 거 상관없이 좀 자유롭게 즐기다가 올 수도 있고 이제 여행이나 이런 것도 편하게 다니죠. 실제 참고로 우리 효진 원장님이 하루 업무량이 만만치 않아요. 진료를 봐야 되는 환자 또 침치료도 도맡아 하기 때문에 실제 만약에 저보고 그걸 하라고 하면 저도 힘들 수준의 업무량이에요. 근데 체격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전혀 그걸 힘들어하지 않거든요. 예전에 약했다 이런 요소도 저도 이야기를 듣고 알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내가 젊다 보니까 부족하다는 생각을 못해서 어디 순환이 문제가 있는 건가? 를 생각해서 운동을 맨 처음에 접근하긴 했거든요. 운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정도 운동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올라와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 거지? 그때는 이제 계속 한의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나한테 맞는 약재를 찾고 처방 공부도 하면서 한번 해보자 해서 하나하나씩 시도를 하는 과정을 겪긴 했어요. 그래서 원장님 지금 진료하시는 것처럼 아, 내가 혈액이 부족하구나 라는 증상이라는 거를 깨달아서 혈액과 관련된 약재들이나 이런 처방들 쪽으로 해서 약을 복용하게 됐고 차도가 보이는 걸 보여서 아, 이 방향이 맞구나를 생각하게 되면서 점차 저한테 맞는 약을 찾아가게 됐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제가 한의사가 되면서 이제 다른 여러 군데 진료를 보면서 원장님 유튜버를 어머니 통해서 이제 접하게 됐거든요. 그 얘기 전에 들었는데 처음부터 이 효준 원장님이 저를 알게 된 건 아니고 어머니가 저희 채널의 구독자 그리고 저희 제품도 애용을 하셨다면서요.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 8통씩 샀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또 후샘을 좋아하고 그런 분들이 또 자제분들한테 이렇게 카톡 링크로 보내주고 그러잖아요. 효진쌤한테도 보내줬다면서요, 어머니께서. 처음에는 그 링크를 보내줬는데 제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패싱을 했어요. 패싱을 했는데 제발 양치할 때라도 한번 봐라. 그래서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원장님 강의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원장님이 진료를 하는 방향이 제가 제 몸에 치료했던 그 방향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었고 원장님의 이런 강의라던가 치료 방향이 되게 진정성 있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괜찮은 한의사 선생님이시다. 선배 한의사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원장님 영상에 좀 스며들면서 네. 사실은 세뇌도 좀 당하고 스며드는 과정에서 이제 원장님 그 단이라던가 환을 맨 처음엔 환이었었잖아요, 그죠? 환을 한번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자존심 만상하던 거예요? 나도 한의사인데 맨 처음에 영상을 보낼 땐 그랬었거든요. 근데 영상을 계속 접하면서 되게 존경할 만한 선배 한의사 분이다 생각이 들어서 또 저도 먹어보긴 했거든요. 먹어보니까 또 편하고 좋아요. 편하고 좋아서 이렇게 약을 복용하고 있던 와중에 원장님 병원에 구인 공고가 나서 아, 여기는 무조건 와야겠다. 무조건 와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 공고를 낸 원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여기 한의원 제품도 먹고 있고 그다음에 원장님이랑 만나서 면접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 해서 이제 원장님이 오케이 해서 면접을 보게 됐죠. 저희 부원장 공고를 냈을 때 지원자가 한 40명 가까이 됐고 그중에 제가 한 10명 정도 이제 면접을 보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다른 분들은 제가 기억이 안 남아요. 근데 효준 원장님을 제가 면접을 딱 봤을 때 이미 영상을 많이 보고 본인이 몸으로 느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화가 금방 진행이 되는 거예요. 거의 싱크로가 맞는 거예요. 생각이나 제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미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크게 설명도 필요 없고 이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저도 처음 보자마자 이 친구랑 같이 일하면 나도 즐겁고 이 친구 삶에도 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바로 느껴서 같이 일해보자 라고 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가 약하다는 말을 하면 안 뽑아줄까봐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했었는데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원장님이 알게 되신 거죠. 한의사들이 처음에 직장에 들어왔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치료 방향성이 같은가, 그다음에 내가 이 환자분을 볼 때 같은 방식으로 보는가, 이게 가장 맞는지 안 맞는지가 중요한데 저는 이제 원장님이랑 방향성도 같고 그다음에 그 전에 원장님 강의 들었을 때도 원장님이 되게 존경스러운 한의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한번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방향성이 너무 맞아서 좋습니다. 한의사 나름의 어떤 철학이 아직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맞지 않으면 서로 대화가 안 돼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가 다르면 한의사끼리도 대화를 방향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진액, 혈액, 심장, 위장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해도
이거에 동의를 하는 한의사가 생각보다 많지를 않고 나와 생각을 맞추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우리 구독자분들, 환자분들은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서 우쌤 얘기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아라고 이렇게 동의를 해 주시잖아요. 근데 한의사면 더 쉽게 동의를 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한의사는 나름대로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또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오히려 내려놓고 이 사람 얘기가 맞다면 이걸 한번 내가 경험해 보겠다 하고 자기를 내려야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효진 원장님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다 내려놓고 이렇게 배우면서 급성장을 했거든요. 환자를 보는 시각, 환자를 대하는 자세, 오히려 저보다 더 잘해요. 원장님은 아직 에너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 얘기를 정말 경청을 잘해요. 그리고 하나하나 안 놓치려고 하는 거. 우리가 항상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의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얼마나 잘 듣냐거든요. 효진 원장님 진료 보는 거 보면 집중력이 어마어마해요. 다 놓치지 않고 그 디테일들에서 빠짐없이 그걸 가져가기 때문에 후배지만 대단히 잘한다라고 제가 맨날 볼 때마다 칭찬을 해요. 나보다 낫다. 환자들이 와서 처음에는 이제 이승우 원장한테 보겠다 막 얘기를 하다가 효진 원장님한테 이제 진료를 딱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중간에 진맥하러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승우 원장 때문에 온 분들도 효진 원장의 매력에 이제 빠져들면 제가 들어가도 저를 안 봐. 효진 원장님한테 이미 집중력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처럼 병원에서 다 검사를 했는데도 다 정상이래요. 정상인데 본인은 갑자기 구토가 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이 안 되고 어지럽고 그렇게 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MRI까지는 다 했는데 뇌 CT는 일단 남겨두고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저희 한의원 내원해 주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혈액이라던가 심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떨어진 부분 때문에 저희 병원 한약이랑 그다음에 침 치료나 이런 부분 같이 도와드렸고 그러니까 이제 점차 좋아지면서 좋아질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집안에서는 좀 그런 증상들이 있대요. 어지럽고 메스껍고 토할 것 같고. 근데 신기한 게 한의원만 딱 들어와서 원장님 얼굴 보면은 갑자기 다 괜찮아진대요. 그래서 괜찮은데 왜 왔어요? 그러면 원장님 아까까진 안 괜찮았는데요. 원장님 보니까 괜찮아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 방향성이 맞구나. 원장님처럼 혈액 보강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그분이 원래는 이제 한 달 뒤에 호주로 딸을 보러 갔어야 된 상황이었어요. 그 전에는 뇌CT도 원래 예정일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상황이 호전돼서 뇌CT도 취소했었고 취소해서 꾸준히 치료를 한 2, 3주 더 한 이후에 이제 호주로 딸을 보러 갔죠. 저랑 한 6개월 같이 치료를 하셨죠, 그죠? 그러면서 그 전에 생각했던 거랑 이제 실제 와서 혈액, 심장, 위장, 진액 이 개념들을 영상이나 이런 걸로 접할 때랑 실제 진료 상황에서 환자들이 좋아지는 과정을 보면서 경험한 거랑 또 어떤 차이가 있으세요? 아니면 느껴보니까 어떻던가요? 저는 사실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대학교 때부터 이제 제 문제점을 찾아가면서 나는 혈액이 부족하구나,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치료를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원장님 병원에서 제 방향성이랑 맞는 진료를 하니까 오히려 저는 조금 더 명확해지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조금 더 놀랬던 부분은 아까 말씀했듯이 환자분들이 불편했던 증상 말고도 다른 부분들 전반적인 게 개선된다는 게 이만큼 혈액이랑 심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 두통과 혹은 눈의 문제, 뭐 이명, 입마름, 피부 문제 이거랑 위나 심장이랑 연결시키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불편한 모든 거 거의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모든 게 사실 위장 심장이 강화가 되면 더 좋은 방향으로 살금살금 이동을 하죠, 그죠?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느꼈었냐면 예를 들면 환자들이 소화가 잘 안 됐다라고 해서 와서 저한테는 이제 소화나 이런 부분들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치료하면서
원장님, 저 원래 손발이 차가웠는데 많이 따뜻해졌어요. 라던가 아니면은 수면 문제에서는 특별히 이상이 없다고 그때는 말을 했었는데 환자분들이 나중에 돼서는 사실 원장님 제가 잠드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렸었는데 지금은 좀 금방 잠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좀 저한테 말해줬을 때 본인은 그 당시에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말을 안 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 좋아졌네라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 말을 해주는 걸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약을 쓰는 게 맞는 방향이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픈 거는 장기나 그 기관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 떨어지는 부분들이 더 심화됐으니까 아픈 병이라든가 진단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혈액이에요. 예를 들면은 뇌라던가 뭐 근육이라던가 피부라던가 장기에 제대로 영향을 가지 못하면 그 부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예를 들면 근육으로 피가 잘 가지 않으면 부종이라던가 저림이라던가 둔한 듯한 느낌, 냉증, 통증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고 피부 같은 경우에는 가려움 증상, 그 다음에 건조한 증상, 주름, 기미, 그 다음에 회복이 더디고 알레르기 반응이 조금 더 잘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장기로 가게 되면은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 능력이 당연히 떨어지고 그 다음에 호흡 능력 떨어지고 그 다음에 호흡 기관에는 점막에는 우리 면역세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면역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뇌 같은 경우는 뇌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기억력이 떨어진다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 증상이 더 심해지면 브레인 포그처럼 멍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뇌에서는 많은 호르몬을 분비해요. 그 중에서 감정 호르몬 분비가 그 양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한 듯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불면과도 관련된 게 뇌의 호르몬과 같이 작용하는데 그 부분의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면에서 장애를 느끼는 거고 그런 식으로 전반적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는 심장이고 그 다음에 심장을 말할 때는 심장만 말하는 게 아니라 혈관까지 같이 말하는 부분이라서 이제 심장과 혈관을 보강해야 된다는 거죠. 저야 확신을 가지고 맨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혈액과 진액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저는 다른 방법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저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증상을 호전시키는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아예 빼버려요. 그거는 어차피 우리한테 올 정도의 심각도가 있는 사람한테는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지 길게 봤을 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저는 한약으로도 그래요.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든 우리 몸의 시스템을 회복시켜서 몸이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오로지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밖에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의원에서 우리 치료를 할 때 처방이 위심탕이잖아요. 우리가 처방하는 게. 그래서 환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던가요? 이걸로 다 되냐? 네. 그런 질문은 없어요? 질문하죠. 질문을 하는데 기본 베이스는 혈액 보강, 그 다음에 진액 보강, 그 다음 심장 기능 강화이고요. 제가 환자분들 증상을 상세히 듣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은 환자분들한테 맞춰서 가감이 들어가긴 합니다. 가감이 뭐예요? 다른 약제가 더하고 빼고요. 어떤 약제를 좀 더 쓰고 덜 쓰고. 근데 우리가 항상 중요시하는 거는 정해져 있다. 네, 진액 보강, 혈액 보강, 심장 기능 강화. 그리고 위장. 네, 그리고 위장. 그렇죠. 위장 빼면 안 돼요. 심장이 더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가 잘 먹어야지 회복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처방 이름이 뭐다? 위심탕. 다른 한의원에서 못 먹어요? 다른 한의원에서도 하는 곳이 있겠죠. 근데 찾기가 힘들죠. 환자분들은. 찾기가 힘들고 원장님만큼 투명하고 진정성 있게 강의를 해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환자분들이 처음에 만나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분을 만나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한의사들이 기본적으로는 다 잘해요. 잘 하는데 얼만큼 이것에만 집중해서 결과물을 반복적으로 내놨나 그 차이 때문에 저희한테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심장 이야기를 어느 순간 굉장히 비중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심장 이야기를 꺼낼 때 저도 좀 망설였어요. 내가 심장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이 알까? 심장은 좀 중요한 장기니까 심장내과에서 그걸 많이 다뤄본 사람이 다뤄야 되는 그 위험도가 좀 높은 게 아닐까라는 우려도 좀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심장이 완전히 한의학의 영역이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죠. 원장님도 그랬잖아. 심장이 우리가 이렇게 잘 다룰 수 있는 장기라고 예전에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못했죠. 제가 학생 때 배울 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혈액 보강을 조금 더 초점을 뒀지 심장을 좀 더 보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잘 못했었고 실제로 학교에서 배울 때도 조금 더 양의학과 좀 더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과목 자체가. 우리가 심장은 좀 건드리기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우리가 임상에서 볼 때 심장이 약하다라는 게 이게 검사상에 약한 것도 나오지만 꼭 그렇던가요? 어떻던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이게 조금 더 악화되면은 심장의 구조라던가 심장 검사상 이상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 기능이 떨어진 거는 병원에서는 정상이라고 아마 나올 거예요. 그때 대처해야 될까요? 내가 불편해하는 증상이 나타나면은 저는 그때가 치료의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검사상으로 나타나면은 사실은 조금 더 진행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내가 불편한데 검사가 정상이라고 해서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한다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근거린다. 그리고 잘 놀랜다. 그리고 공황장애다. 그리고 잠을 잘 못 잔다. 또 혈액순환이 안 된다. 우리 이거 모두 우리는 심장으로 보잖아요. 그죠? 네. 그런 케이스의 환자들이 왔을 때 원장님 기준으로 한 몇 퍼센트가 호전이 되던가요? 환자분들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런 증상이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은 약을 한 2, 3개월만 드셔도 확실히 반응이 보여요. 근데 그 증상이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은 오래되신 만큼 낫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 의료진들을 믿고 조금 따라와 주셔야 돼요. 따라와 주실 수 있는 것도 주 증상들은 조금은 남아 있더라도 다른 부가적인 증상들 예를 들면은 뭐 입맛이 조금 더 돈다거나 아니면은 입 마름이 좀 개선됐다거나 그런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치료 방향이 맞게 갖고 있구나를 보고 같이 이끌어 나가죠. 방금 얘기 진짜 임상 20년 넘게 한 제가 느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환자 표정이 바뀌지 않아요? 그렇게 됐을 때? 환자가 화나게 해서 들어와요. 아이고 원장님 하면서 들어와요. 들어오고 그다음에 본인은 기분 좋은 느낌들이 조금씩 쌓이거든요. 그게 쌓이면 그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 수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 수치가 바뀔 때까지 조금은 같이 기다려야 돼요. 처음에는 이제 원장님 보러 오신다고 이렇게 딱 했는데 여자 원장이 딱 앉아 있으니까 약간 의아해 하거든요. 의아해 하는데 진료하시면서 이제 저한테 약간 스며드는 것 같아요. 신 원장의 매력을 조금 스며드는 것 같아요. 이분 제대로 들어주고 제대로 집중하는구나 이걸 느끼거든요 환자들이. 스며들다가 이제 약을 한 일주일 정도 드시면서 본인이 변화하는 걸 조금은 느끼거든요. 조금 느끼면서 이제 전화를 했을 때 목소리가 조금 상냥하시고 아 원장님 하면서 조금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한 달이나 중간에 경과 봤을 때는 일단은 안색이 좋아서 오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잘 안 느껴지더라도 배 상태라던가 아니면은 혀 상태 이런 거 봤을 때는 좋아지긴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걸 말씀드리면 본인도 그때서야 아 그랬긴 했어요. 이런 약간 증상이 좀 좋아졌다라는 맞아요 원장님 예전에는 잠드는데 시간이 한 1시간 걸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도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런 듯한 말을 그때서야 이제 하죠. 아 맞아요 그때 그렇긴 했어요. 약간 이렇게 먹는 게 좀 나아지고 잠드는 게 좀 나아지고 그런 변화가 아주 기본적인 변화지만 그게 시작이잖아요. 그죠? 근데 또 그렇게 경과가 좋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한 달을 우리가 치료를 했어. 근데 똑같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마음이 무겁지 않으세요? 마음이 무겁다기보다는 방향성은 맞거든요. 방향성은 맞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잘 이끌고 나가야 되지? 오히려 좀 책임감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있으면 나올 건데. 예. 근데 지금은 조바심을 좀 내서 아직 믿음이 안 생겼어. 그지? 근데 그 조바심이 이해가 돼요. 아, 그쵸. 왜냐하면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기대를 이만큼 하고 받으러 왔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난 잘 모르겠어. 이러면
조금 조바심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죠. 오늘 우리 효진 원장님 모셔봤는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애정하는 우리 후배예요. 앞으로 우리 구독자님 반응이 좋으면 우리 효진쌤 자주 등장을 할 예정이고 또 진료 보시는 분들 오늘 반가웠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효진 원장님이 또 여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잘 해요. 혈액과 관련된 여성 질환들, 민감한 얘기에 대해서 효진쌤이 조금 더 집중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도 컨텐츠 만들 거고 또 궁금한 것도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한 번 더 챌린지를 할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새해에는 여러분들 많은 목표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체중을 줄인다, 조금 더 건강한 식단을 한다, 목표한 바를 이룬다, 많은 목표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창한 목표들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건강은 항상 매일매일 내가 한 가지를 꾸준하게 했을 때 그게 쌓여서 내 몸에 변화가 생긴다.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지 감이 잡히게 됩니다. 지난번 소금물 챌린지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원래 소금을 일부러 이렇게 먹기가 힘들었는데 같이 하고 찍어서 올리고 사람들이랑 같이 한다, 이 느낌이 좋아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분톡톡을 사놓고 방치하셨던 분들도 챌린지가 시작되니까 이때가 기회다 하고 그때 시작하셔서 완주한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게 하나의 계기가 돼서 습관을 만들 수 있었다, 이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소금물의 효과를 보시고 여전히 소금물을 계속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또 안타깝게 그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거 언제 또 하냐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여 한 번 더 챌린지를 할까 합니다. 참여 방법은 지난번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 튼튼 카페에 챌린지 게시판이 열릴 거예요. 1월 1일 게시글을 올릴 거예요. 소금물 챌린지 게시글. 그러면 그 밑에 댓글로 사진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번에 해보셨던 분들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미리 저희가 1월 1일 게시글을 올릴 테니까 거기에 댓글로 시험 삼아 사진을 한번 올려보세요. 잘 작동을 하는지. 완주하신 분들께는 특별한 혜택이 있으니까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